자, 다음 오금금 짚어보겠습니다. 30대 부부가요, 고작 1살, 3살 이 자녀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요. 이 보험금을 타냈다고 합니다. 장 기자,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에요, 이게? 네, 이 30대 부부는 재혼 가정인데요. 남편 A씨가 초등학생인 첫째, 둘째를 그리고 B씨, 아내가 이 3살인 셋째 그리고 1살인 넷째를 데리고 지난해 5월에 재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요, 지난해 11월 대전 자신의 집에서 셋째와 넷째, 그러니까 3살 배기와 1살 배기를 마구 폭행해서 두개골 골절상 그리고 대퇴부 골절상을 입게 했습니다. 셋째 딸 다리에는 멍자국이 가득했고요. 네. 막내는 두개골 골절로 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부부는 초등학생인 둘째 아들을 또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문 교수님, 이거 믿겨지지 않습니다. 두개골, 대퇴부 골절, 이 1살, 3살 자녀거든요. 야, 이거는 폭행 강도, 부모가 할 짓입니까? 그러니까 그 상당한 강도의 그 외력이 이 아이들에게 가해진 거죠. 그래서 두개골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그 부러지고 대퇴골도 부러지게 되는. 얼마나 세게 때렸길래. 그렇죠. 지금 그 아이가 뭐 이렇게 진술하는 뭐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 엄마가 자꾸 아버지가 계속 때리고 던지거나 밟거나 뭐 이런 그 행동이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이고요. 예. 물론 지금 그 외부의 흉기 같은 것을 사용을 해서 한 혐의도 있었지만 그것은 구체적인 증거가 뭐 없는 것으로 하긴 했습니다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이러한 그 미시적 그 차원에서 상당한 위험성이 이 여파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아동 학대를 겪은 아이들이 크게 되면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되고 자신도 나중에 똑같이 그 가정폭력과 아동 학대를 하게 되는 이런 미시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예. 저는 또 거시적인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지금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이런 그 아동들이 건강한 청년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이제 담보할 수 있는 기초적인 것도 지금 아동 학대를 구체적으로 막는 이런 그 제도적인 집중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아동 학대의 의무 신고자를 조금 더 확대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 사건도 사실은 그냥 넘어갈 뻔했지만 치료받는 과정에서 의사가 또 신고를 했는데 이런 지금 현재 그 아동 관련된 법에 의하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직역이 한 26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예. 조기 발견을 하는 것이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을 사전에 막는 제도적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시스템 문제입니다. 예. 박상희 교수님, 더 화나는 건요.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심하게 때려놓고요. 보험금 타볼까? 보험금 받았어. 이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개골 골절상 1살 아이, 3살 아이 대퇴부 골절상을 입었는데 이걸로 보험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심각한 아동 학대가 있을 때 그 학대를 했던 부모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를 훈육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 부모는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1살 아이가 두개골이 골절될 만큼 잘못한 게 뭐가 있어서 훈육을 했겠어요. 그런 얘기는 할 수도 없고 누가 봐도 이거는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다치게 한 후에 보험금을 타려고 이랬구나라는 것이 합리적 의심입니다. 네. 실제로 아이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자고 있었을 뿐인데 엄마가 둔기로 때렸다. 아무런 행동을 아이들이 한 상태가 아닙니다. 자고 있는데 엄마가 머리를 잡고 아빠는 자리를 잡았다. 아빠는 발로 밟았다. 그리고 지금 보면 어린아이일수록 그 손상 정도가 더 심합니다. 이건 뭐냐면 1살 아이는 두개골이 골절되고 3살 아이는 대퇴부가 골절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두 번째 아이는 다쳤다고 하는데 네. 제일 큰 아이만 빼고요. 반항 정도가 없는 아이일수록 더 세게 때렸다는 거죠. 네.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다라는 건데 아이들을 정말 영유아기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다니요. 이런 범죄가 요즘 늘고 있다는 생각에 개탄스러운 마음입니다. 네. 장갈 기자, 이 부모 같지 않은 부모 어떻게 덜미 잡힌 거예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아이들을 치료하다가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 싶으면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 남매를 치료하던 의료진이 의심이 가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결국 이 부모의 만행이 덜미가 붙잡히게 된 겁니다. 네. 이건 변호사님, 일단 형량 낮게 나오지 않겠죠? 지금 1심 재판부 이제 판단 나고 항소심까지 갔는데요. 1심 재판부에서는 이제 이 A씨, B씨에 대해서 자녀를 양육,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라면서 심지어 친부의 학대 행위를 고스란히 첫째, 둘째가 봤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정서적 학대 또한 인정된다라고 하면서 유죄 판결을 내렸고요. 다만 이 둔기로 폭행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인 형량은 이제 친부 A에 대해서는 1심
1심에선 징역 3년 6월이 나왔고요. 이 아내 B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이 나왔다가 그거밖에 안 나옵니까? 네, 상소심 재판부에서는 또 이 아내 B 씨에 대해서 감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역 10월이 아내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선고가 됐고요. 이 친부에 대한 징역 3년 6월 이 1심의 판단 그대로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박상희 교수님. 일단은 이 부모하고 자녀들 분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사실은 특히 영유아기 아이들은 부모랑 분리해라는 얘기를 웬만하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영유아기 아이들한테 부모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까. 그래도 분리해야죠. 네, 어쩔 수 없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30대 부모가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이들을 둔기를 때렸을 정도면 만약에 나중에 그제를 두면은 나이가 들수록 이 엄마 아빠는 더 폭력성이 심해질 거고 또 정신적인 악영향 또한 너무나도 안 좋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 경우에는 아이들이 분리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4명 중 4명의 아이들 중 어쩌면 한 명, 어쩌면 모두가 다 위험에 처해져 있을 수 있다라고 그럴 것 생각을 같아요. 하기 때문에 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버림받는 것보다는 맞는 걸 선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엄마 아빠한테 매달리지만 아이들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는 예외 경우가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이런 거 볼 때마다 우리 법이 아이들 고통에 비해서 좀 너무 관대한 거 아니냐 사실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